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그 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차 안에 있어서도 히터를 전혀 틀 수가 없었고, 그 햇빛에 너무 더워서, 차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더워서 좀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또 너무 또 좀 미안해가지고 에어컨까지 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차 안에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네, 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3월 26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3월 26일 날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뭐 대충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뭐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올 때 그때 진짜 속이 얼마나 후련했었는지 진짜 아이가 엄청 후련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뭐가 좀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생각지도 못한 그게 내가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파렴치한 이재명 때문에 왜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의 그 떨거지들 몇 명 빼놓고는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다 그냥 그 눈에서 안 보이고 좀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참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또 스트레스가 또 계속 그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 위대한 지적질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도 확정이 되면 2심에서도 확정이 되면 거의 뭐 이제 한 80%는 뭐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고 또 우리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꾸역꾸역 나올 겁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무슨 소리냐 나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5월 달에 이제 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아니 이런 거에는 이렇게 절차를 따지면서 다른 거에는 그냥 무슨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절차 안 따지고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이게 이 민주당이 보면은 진짜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뭐든지 자기네가 하는 거는 다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뭐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좀 그렇게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몽땅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이게 뭐 어이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든지 질질 끌겠다는 얘기죠. 지네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절차를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절차가 그런데 무슨 뭐 내가 언제 안 지켰어? 그렇지만 끝까지 미루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루는 겁니다.
1심 판결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도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뭐 이사 갔다 무슨 그 소송 기록 통지서 안 받으려고 접수 통지서 그거 안 받으려고 불분명 주소가 불명확해서 그렇다 무슨 나중에는 그러다가 변호인 선임도 늦추고.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확정시켜 버렸어야 돼요. 2심에서 의지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해서 당신 재판 받을 의지가 없네. 그냥 1심 그냥 확정시켜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봐주고 저렇게 해서 봐주고 이렇게까지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막 병이 날 지경이라는데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걸리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2심에서 또 유죄 판결이 나오잖아요. 1심과 같이 나오면 그때 가선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 겁니다 아마. 그게 왜냐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자기네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네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무슨 통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악회 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용기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결단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진정성이 보여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보여지는 거라고는 오로지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냥 아침말 저녁말 다 틀리고 어저께 한 말 오늘 한 말 틀리고 뭐든지 다 틀려요. 뭐든지 돌아서면 말이 틀려. 돌틀이야 돌틀. 돌아서면 돌방과 똘바 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다 느끼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이게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느끼는데도 그걸 쫓아다니는 딸랑이들은 도대체 거기다가 딸랑이는 쫓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 잘못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이번 참에 아주 그것들까지 싹 다 그냥 치워버려야지.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전현희 있잖아요. 왜? 전현희 정청래 거기 박찬대 그런 사람들의 나는 그 마음을 그 머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러는 걸 봤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떼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어떤 딴 사람이 이재명 대표 같이 행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난리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성정상 그런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게 뭐가 어떠냐고. 그게 뭐가 죄냐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거기 또 민주당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비정상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거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방송에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보내줘, 나를. 그 사람들 말고 좀 그 되지도 않는 얘기 하는 사람들을 왜 나오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방송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돈벌이가 또 만만치 않아요. 맨날 그 패널들 나오잖아요. 그 패널들 다 뭐 교수고 변호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본업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국가 발전이나 무슨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맡은 역할이 나와서 이재명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더 센 말을 하고 더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갖다 붙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막 우겨서 저렇게 억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 찜찜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법원에서 주심 재판관이 빨리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지금 1심 나왔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2심에서 3월 26일 날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똑같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무슨 뭐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오든 뭐 2,000만 원이 나오든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선에 2심 판결상 보면. 그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대통령 선거일이 6월 5일이다 이렇게 하면 대법원에서는 빨리 주심 재판관이 해가지고 한 대선 한 보름 전이나 이렇게 늦어도 열흘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 최종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야 뭔가 좀 분란을 줄일 수가 있지, 그냥 이대로 찜찜한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네 편한 대로 법을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싸우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신 그 대법관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점잖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뻔히 아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자기네들도 뻔히 아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 한 열흘 전에 최소한 그래도 나와줘야 뭔가 좀 명쾌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게 분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법관들이 제 방송을 볼 리는 만무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위대한 지적질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대법관하고 누가 연결되신 분이 계시면 슬쩍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겠냐고. 그래서 통해서 그 말이 주심 재판관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말을 좀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에 들리도록.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도 그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 못했어요. 오늘도 이미 다 팔리고 접수를 해놓은 사람도 못 사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서점에 가서 예약을 걸어놨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책이 배당이 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어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언제 나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대요. 언제 선생님한테 배당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적어놓고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지금 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책을 많이 사보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도 서점 업계에서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정치인이 쓴 책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지는 몰랐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거 참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찍어내는지 모르겠네. 출판사에서 찍을 능력이 그렇게 안 되나?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급해하고 있는데 밥을 기계를 빨리 밤새도록 돌려서라도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물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책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제 보신 분들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막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이 다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면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탄핵을 이제 권성동 대표가 한 번 더 부결시키자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절을 한 거죠. 그것도 책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확정 판결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1심에서 그렇게 선고가 나왔고 시간은 우리 편인데 왜 그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거를 책에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안타깝고 답답한 그때의 그 심정을 이제 책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그거를 계엄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만약에 계엄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경제 안보, 그다음에 보수 진영, 당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거의 사라질 지경에 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구국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자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런다는 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왜 배신자냐 이거죠.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는 진정한 배신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탄핵을 찬성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책 제목같이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깊게 생각해서 그리고 어렵게 해서 그 내린 결정이다.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대고 약간 생각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아픔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뭐 법적인 판단으로 갈 텐데 괜히 뭐 섣불리 그런 말을 좀 해서 사람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은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걸 좀 알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더 부드러웠어야 된다고,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을 걸 괜히 말했다.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거를 괜히 말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순수한 거예요.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자기한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자기 그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 기존의 정치인들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뭐 노련미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성숙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더 신선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해서 무슨 뭐 정치적인 그 세련된 뭐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그 한동훈 대표의 성정상 그렇게 무슨 뭐 숨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뭐 숨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좀 부드럽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더 나쁜 게 이재명 대표의 일상계엄이다. 일상계엄. 그러니까 평상시가 전부 다 그 계엄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무슨 뭐 개만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대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발끝도 못 따라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나 막 개 해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너는 재판이나 잘 받아. 까불지 말고. 이렇게 그냥 제대로 돌려줬죠.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 딸랑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어쩌니 저쩌니 무슨 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 반응이죠, 반응.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잡을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냥 바로 그냥 1차 유회전에서 지금 KO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라고 괜히 뭘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모두들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막 개떼같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뭐가 한동훈 대표가 어떠니 저떠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중간이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면 전체적인 평론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1대0 이재명 대표가 진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뭘 그렇게 발끈해서 그걸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자기가 찔린 겁니다. 지금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발끈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또 딸랑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씩 보태야지. 말을 한마디 보태면 보탤수록 한 펀치씩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그 사람들의 지금 국민들의 그 생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그냥 그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게 왜냐면 뉴스를 장식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그러니까 그 한 여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그만큼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어떤 한 부분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런 반응이 그런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3월 4일 날인가 이제 그 북콘서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북콘서트를 또 하고 또 이런 국민들과의 시간을 자꾸 가지면서 계속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패할 뿐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이재명 대표든 윤상현 의원이든 뭐 김민전 의원이든 홍준표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든지 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이제 이 모양이 그 앞으로 이게 전개가 될 모양이 저는 뭐 사실 그 눈에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호응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호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은 건 사실이니까 그냥 표시하지 않고 속으로 그냥 한동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마음을. 그게 이제 저도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제 그 교보문고의 오픈런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섭니까? 아침 6시 반부터 뭐 누군 줄 섰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줄 서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짜 이 지대한 관심, 열화와 같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호응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면, 예, 한동훈 대표와 우리나라에 또 우리 그 국민들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좋은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예? 저기 그 파렴치범들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진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그만두고 보다 더 좀 이제 프레시하게, 예? 좀 신선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같이 동참하고 호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이게 뭐 그냥 이게 그 상투적인 말이 돼버렸는데, 예, 끝날 때 항상 이 말을 드려서 이게 좀 상투적인 말이 돼버렸는데 저는 절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